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4일, 바깥 현재 온도는 2.3도 정도 되고요. 오늘은 최고 많이 올라가는 온도가 5도까지 올라가고, 돌아오는 새벽 날씨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요즘에 날씨의 온도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떨어져 봐야 영하 3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영하 3도로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는 날이 다음 주 돼야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영하 3도까지. 그 뒤로는 영상권이든지 아니면 영하 1도, 2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온도가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햇살 적응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다육이들이 이제 봄을 맞이해서 한번 한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다 못 내놓고는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점점 3월달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파가 온다고 해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빨리 이제 보수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가 네트망을 제가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거리대를 아무래도 삭고 낡아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바꿔줘야 되거나 아니면 보충해야 될 거를 살펴보고요.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날씨는 얘네들한테는 좀 따뜻해지긴 했으나 사람인 저로서는 춥죠. 얘네들은 괜찮은데 제가 추워지는 날이 있죠. 그래서 못 해주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빨리빨리 찾아보고 해줘서 얘네들을, 이쪽에서 햇빛 적응한 애들을 빨리금 다른 쪽에 햇볕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보내고, 여기에서 햇볕 못 본 애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고가 이제 교체가 빨리빨리 돼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 빨리빨리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니마 같은 경우도 간만에 보니까 깍지가 한두 마리가 보여서 꼭꼭 잡아주고 왔는데요. 댓글에 보니까 깍지에 별로 민감하지 않으신가 봐요 하는데요. 얘네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육이랑 친해집니다. 자꾸 보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징그럽고, 너무 많으면 징그럽죠. 근데 한두 마리 정도 보이는 거는 뭐 애교로 애교로 꼬지로 꼭꼭 집어주시면 뒤에 뭐 약을 따로 쳐줘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미니마 같은 경우도 바로 햇볕에 나가면 좋긴 한데 얘는 지금 딱 봤을 때는 탑니다. 이런 얼굴들은 타요. 약간 햇살이 모자라서 어린 잎들이 뒤집어지죠, 뒤로. 이런 애들은 꼭 햇볕 적응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이제 노숙을 하고 싶어서 밖에 내놨더니 새 피해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 제가 새 피해를 저도 보기는 했죠. 잠시 안 본서 일하다가 제가 집에 없는 일이 잘 없었는데 새가 찾아왔는지 몰랐어요. 근데 새 부리 형태로 꼭꼭 집어놓은 아이들이 몇 개가 보였습니다. 물론 입장을 뜯어 먹었다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한 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뒤로는 없었어요. 걔네들도 먹어보고 맛이 없었나 봅니다. 근데 지금 제 주변의 환경이 산이 있고 밭이 많잖아요. 그렇게 있다 보면 얘네들이 아무래도 제 다육이보다는 맛있는 것들이 더 많았나 보죠. 먹어보고는 별 맛이 없어서 그런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 맛없는 것조차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맛이 없어도 다시금 찾아와서 쫀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맛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날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맛을 보고 맛이 없으니까 다시 안 오는 것 같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야기하시, 이제 1년 정도 되신 분 같아요.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벌레가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거죠. 노린재, 말벌, 거미, 그리고 다른 벌레들 같은 게 많이 찾아와서 너무 무섭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처음에 저도 얘네들 처음에 내놓기 전에는 저도 안에서 키웠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얘네들을 내놓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여놓거나 아니면 태풍이 온다 그러면 한 번씩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을 들여놓을 때 얘네들이 바람을 피해서 요 사이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아, 그리고 아니면 이 자구가 너무 커서 밑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에 있는 딱 잡았는데 그 벌레랑 같이 잡는 거죠. 그러면 정말 소름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올라오면서 진짜 깜짝 놀라서 얘를 화분을 떨어뜨릴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 얘를 자꾸 막 따면서 소리 지르면서 들여놨던 게 있는데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뭐 급하면 손으로 잡아서 바깥에 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사람도 자꾸 한두 너무 여러 마리 막 붙어 열댓 마리가 붙어 있어서 옹기종기 있을 때는 무섭죠. 너무 무섭습니다. 징그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나 무섭고 징그러운데 한두 마리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얘가 이제 들어서 안으로 집어넣는데 자기도 놀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바닥에 그냥 기어서 뚝 떨어진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들어왔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놔뒀다가 얘네들이 깨어서 방충망에 집 안쪽에 방충망에 붙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손으로 잡을 수 없었던 게 요즘에는 그냥 등딱지 잡아서 바깥에 버립니다. 그만큼 제가 많이 걔네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가장 문제되는 건 걔네들이 아니고요. 거미하고 말벌하고 노린재 같은 경우는 얘한테 그닥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단지 피해서 숨으려고 여기 있는 거지 얘를 뭐 갉아먹는다든가는 그런 거는 잘 없었고요. 제일 무서운 거는 밑에 화단에 약 칠 때 보면 벌레들이 놀래서 이제 날라와서 올 수 있는 애들, 여치, 메뚜기 이런 애들이 한 번씩 오나 봐요. 와, 걔네들 피해가 엄청납니다. 걔네들이 많이 먹어요. 한 마리가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여기 찝쩍 저기 찝쩍 이게 아니고요. 한번 갉아먹잖아요. 그럼 그 주변을 입을 정말 반통을 이제 절반을 깎아 먹어버려요. 아예. 오늘 아침은 목이 자꾸 잠기네요. 이 반통이 입장 절반을 그냥 갉아서 여기서부터 갉아서 요 밑에까지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연찮게 앞에서 여기서만 봤을 때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요 잎이 다 날아가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메뚜기하고 여치가 제일 무섭습니다. 걔네들 때문에 얼굴이 다 상해요. 그거는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차라리 까뭇까뭇하게 탄 것 같으면 그래도 입장이 있으니까. 아유, 시간이 좀 늦었다고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있으니까 그나마 나는데요. 얘는 아예 없으니까 이빨 진짜 썩어서요. 부러진 이빨? 이런 이빨이나 썩어서 없어진 이빨 같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무섭지. 다른 애들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부전나비라고 나방 같은 종류가 있잖아요. 나비의 알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크게 그 나비 알에서 피해를 본 적은 없어요. 피해를 따로 본 거는 없는데요. 이 부전나비에 관련돼서 다른 영상에 보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이 이제 얘를 바깥에서 거리대에서 키우는데요. 부전나비에 대해서 3층에 집이 3층 정도밖에 안 되면 나비들이 아무래도 올라오기 수월하죠. 바람의 피해가 그냥 없으니까. 하도 많아서 그물망 모기장 같은 거를 쳐줬대요. 그랬더니 얘가 모기장이 쳐져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화분 밑에 앉아가지고 기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와서 알을 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전나비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날라서만 앉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비의 그 피해가 많은가 봅니다. 저도 한 번씩 예전에 그랬어요. 올해는 안 그랬고 예전에 보니까 어떤 그게 다육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다육이의 입에 규칙적으로요. 일렬로 알이 정말 동글동글하고 정말 작은 알을 이렇게 까놨더라고요. 조롱조롱. 진짜 한 8, 9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건드리면 또르륵 하고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빨대 있잖아요. 꺾인 빨대 있죠. 그거를 한쪽을 꺾어버리고 빨대를 살짝살짝 대니까 그 빨대 속으로 걔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을 빨대 안에다가 담아가지고 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그 다육이 뒷면하고 이래저래 살펴보면서 알을 찾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래요. 근데 그걸 일일이 이 많은 다육이를 살펴보기는 힘들죠.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RP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 춥스 철화가 보니까 뒷면이 정말 많이 갉아먹었더라고요. 이게 목대도 연하니까 목대도 좀 갉아먹고, 춥스 철화 같은 경우는 목대 자체가 넓잖아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해가지고 목대를 모양을 내가면서 갉아먹었어요. 그리고 입장도 두꺼우니까 여기저기를 먹었더라고요. 그게 애벌레였는지 아니면 메뚜기 같은 아이였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애벌레가 파먹었으면 똥이 많아야 된다, 이제 검은 똥 같은 게. 근데 그런 걸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큰 벌레가 와서 먹고 간 것 같아요. 한참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다육이 애벌레가 또 어디에 목대에 숨어 있어서 나중에 목대가 완전 부러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없더라고요. 나쁜 벌레들. 이런저런 것 때문에 다육이 지금 한참 노숙하기 좋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가 내놓기가 참 안 되어서, 내놓을 장비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난간이 모든 분들한테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아마 환경이 달라서 안 되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페트병으로 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날을 오늘 햇살도 좋고 해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간 보수할 때 보면 그 네트망으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쪽 면만 하게 되면요, 앞쪽이 처질 거예요, 무게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조하는 노끈 같은 거를 할 때요, 그냥 다는 것보다 따서 세 가닥으로 해서 따가지고 다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방법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페트병도 달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난간이 있어서 저는 안쪽에 창문 바로 열자마자 그 봉 사이에다가 걸을 수 있어서 그나마 이 안전만, 거리대 다는 위치, 완전 바깥에 다는 위치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라서 다는 게 좀 안전하게 달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창문을 열자마자 바로 봉이 있다, 바로 앞에 난간도 없다 하실 때 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그렇게 달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괜찮다 하시는 거를 한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거는 오늘을 다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그런 거 다 하기 전에 어저께가 영하 4도까지 저희는 떨어졌거든요. 그 떨어질 때 얘네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것보다 이쁜 아이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을 하면 좀 덜 지겨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베란다 안에 있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거 지금 한두 개만 더 보다가 저쪽 편에 가서 영하 4도에 이제 제일 걱정되는 애가 저 밑에 부분에 있었던 다육이를 제가 바구니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바깥에 뺐잖아요. 거기께 제일 걱정이 됩니다. 어저께도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라 오늘은 한번 꼭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남의 다육이를 구경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볼 때는요, 더 많은 다육이를 보고 싶은데, 더 많은 다육이보다는 다른 얘기로 넘어갈 때 정말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고 예쁜 아이들을 한번 올려보면서 얘기를 해보았고요. 이제 여기 베란다 안에서 이쁜 아이들을 보고 저쪽에 가서 매번 확인하는 아이들이지만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추웠던 것 같아서요. 실시간 온도는 영하 5도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중간에 한번 열어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녁이고 식구들이 다 있고 잠을 자려고 할 때 문을 열어보는 거는 제 이기심이죠. 아마 식구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다육이가 중요해, 식구들이 더 중요해, 이 말을 꼭 한번 물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노숙하기 위해서 내놓는 거는 아무래도 저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벌레 피해라든지 아니면
새 피해라든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새 피해가 별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벙 난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새들이 앉을 만한 자리가 없어서 새 피해가 덜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새 피해가 뭐냐면 위층에 앉아 있는 새가 똥을 싸서 똥을 싸서 다육이 얼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똥이.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찾아오는 새도 마음에 안 들지만요, 위에서 무슨 새 소리가 난다 싶으면 제가 소리를 내서 쫓아주기도 합니다. 위층 사람들은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에 떨어지는 똥은 조금이지만 거기 앉아 있을 때 보면 새똥이 정말 많이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색깔의 물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잘 찍히고 있네요. 전혀 화면이 안 보입니다. 햇살에 비쳐서 이렇게 했고요. 제일 못난이였던 이게 얘가 레드 노블이거든요. 레드 노블이 원래 정말 웃자라고 못난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색깔 물도 물 들어주고 얼굴에서 다시금 다져지면서 커주는 것 같아서요, 다행이고. 물을 주고 내보냈더니 물을 천천히 먹어서 그렇지 아예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초보자님들은 또 이런 날씨에 제가 물 준다고 물을 같이 따라 줬더니 매일같이 만져봐도 입장은 계속 말랑거리고 화분은 젖어있고 잘 안 마르는 것 같고 막 불안불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천천히 먹습니다. 아주 천천히. 이게 너무 싫다 싶으면 밤에는 안에 들여놔서 물 좀 온도가 너무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너무 춥지 않게끔 하면요, 얘네들이 뿌리 활성을 더 빨리 해서 물도 더 빨리 먹을 겁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노숙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익숙한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전혀 노숙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놓으면서 물도 준다 하면은 약간 냉이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색깔도 물도 들어주고 하는 거 보면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빨리빨리 하지도 못하고 지금 제가 해야 할 일 지금 날짜가 너무 지나서요, 빨리 해결해 드려야 될 것도 있고 이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있는 펄윈이 지금 제일 걱정됩니다. 쟤를 조금 더 따뜻해야지만 얼굴이 빨리빨리 묵혀지고 이럴 것 같은데 얼음 땡인 것 같기도 하고 서서히 이뻐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 한 번씩 보니까 이제 물 줄 타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에 한번 비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얘네들을 위에서 물 주는 걸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얘네들 들여놓고 물 주는 거 안 하고요, 그냥 여기 위에서 저는 물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얘네들을 들여서 물 주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들여놓지 않고 여기에서 직접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피해서 한번 제대로 안 본 사이에 얘네들이 너무나 이뻐 보입니다. 이뻐진 것 같아요. 목이 말라요. 벨라도나도 지금 물 딱 주면 너무 좋아라 할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을 살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요번에 비 오는 게 비 오는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물이 막 들이치면서 비가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바깥에서 봉 바깥에 거리대에 내놓고 빗물을 한번 먹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아쉬운 느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맨날 얘네들은 수돗물을 먹고 사는 것 같아서 빗물을 먹으면 더 이뻐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여기가 조금 탔을까요? 저번에 탔나? 오늘따라 더 보이네요. 아니야, 이제 요번에 타진 않았을 거예요. 요번에 햇살이 그닥 많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 전에 냉해처럼 살짝 찾아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샤몽 많이 이뻐진 택입니다. 살도 찌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노숙을 하면요, 다육이들이 정말 많이 이뻐집니다. 창들도 다 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 오늘은
우리가 네트망 바구니 만드는 거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거를 일반 거리대 사서 걸어 놓으신 분들보다 아무래도 힘을 받는 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함이 조금 적죠. 그래서 조금의 안정감을 위해서 보조로 힘을 더해 줄 수 있는 거를 제가 여기 다이소 가면 이걸 노끈 같은 걸 판매를 해요. 이걸 사서 처음에는 요거 한 가닥으로, 예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웠던 것 같은데 얘가 조금 얇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가닥으로 제가 지지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1년 정도 써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첫 해일 때는 모르니까 그냥 써봤더니 얘가 바람하고 햇살에 삭아서 요런 가닥이 이렇게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아이고, 여기 보이시나요? 가닥이 이렇게 가닥가닥이 얘네들이 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삭아서 한 가닥씩 계속 떨어지는 거죠. 미세하게. 근데 걔가 건드릴 때마다 막 풀풀풀 날려요. 너무 좋지 않고 빨리 떨어집니다. 얘가 생각보다 지금은 안 떨어지는데 비 맞고 햇살 보고 바람 맞고 하면 얘가 빨리 삭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해봤던 게 뭐냐면 이 한 가닥을 끝에를 묶어요. 묶어가지고 여기를 세 가닥으로 만들어서 따았어요. 따았더니 좋기는 한데 걔도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거를 요렇게 따는 게 보이시죠? 요번에는 이거를 세 가닥을 요렇게 앞에를 묶었습니다. 묶어주고 얘를 따았습니다. 딸 때 처음에는 이게 길이를 길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따다 보면 밑에서 실이 엉키죠. 이렇게 닦고 한 몇 번 정도 따주고 난 다음에는 얘를 실 하나를 잡고 하나만 빼주시면 돼요. 하나를 이렇게 빼주시면 밑에 게 풀립니다. 풀리고 다시 따주는 걸 반복하세요. 이게 처음에 한 묶을 수 있는 길이만큼만 따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저는 얘 끝을 2로 물고 따요. 잠깐만요. 요 정도 따갖고 오시면, 요 정도 따지면요, 요거를 문고리에 이렇게 한 번만 살짝 묶어주시고, 그러면 얘가 당기는 힘이 있어서 빨리빨리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문고리가 아니라 여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번씩 일하다가 쉴 때 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묶어주면요,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땄습니다. 그리고 따다 보면 한 어느 정도 따다 보면요, 당기면서 따면 아무래도 빨리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한 가닥을 이렇게 빼줍니다. 땄는 길이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럴 때 다시 한 번만 묶었으니까 잘 풀어지거든요. 얘를 풀어서 더 당겨서 이런 식으로 대충 묶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고정이 됩니다. 이 정도 끝까지 따았다 싶을 때 묶어주시면 됩니다. 묶어주고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한 줄을 땄는데 보통 3분에서 3분, 4분 사이에 하나씩 딸 수 있어요. 3분? 2분 조금 넘을까요? 3분, 2분 반에서 3분 사이일까요? 어쨌든 3분에서 4분에 하나씩 된다고 하니까 그냥 테레비 보면서 땄기도 하고요. 이렇게 땄습니다. 그리고 끝에를 좀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바짝 잘라주시고 요걸로 지지대로 삼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쪽에 보시면 이 네트망이 달려있고 옆에 이게 또 되어 있잖아요. 옆에 이러고 여기에 있어야 밑에 처짐을 좀 방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처음에 달아줬던 거에서 하나가 떨어지고요. 중간쯤에 작년 한 여름쯤에 다시금 제가 해줬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닦지 않으면 문제되는 게 이렇게 한 가닥씩 떨어집니다. 요게 더 사가버리면요, 요 건드리잖아요, 먼지처럼 풀풀풀 날려요. 그래서 너무 치우기가 안 좋아서 따서 하는 겁니다. 따서 하면 그렇게까지 막 날리는 게 덜 하더라고요. 그리고 끊기는 게 좀 덜 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닥 보이시죠? 요걸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한 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얇아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사가서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굵은 걸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제가 이거를 쓸 거예요. 요거 감아 놓은 지가 건 2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얘를 뽑아서
뽑아서 얘를 다시금 감아줘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부분이 뜯겼어요. 뜯기긴 했는데 지금 요런 것 때문에 얘를 감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끊기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생겨요. 그래서 요런 거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끊기 전에 새로운 것을 먼저 이거 타일로, 전선 타일로 감아 주시고요. 얘도 끊겼네. 전선 타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존에 있던 거를 잘라서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 이런 작업을 지금 해야지만 얘네들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온도가 되게 낮는 것 같아요. 너무 춥습니다. 제가 따뜻하게 해가 뜰 때, 이게 지금 해가 뜰 때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 오늘 PT병을 다는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따뜻한 날을 다시금 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춥습니다. 여기까지 찍어보고요. 다른 곳에 가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페티병 다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저는 다 달려있기 때문에 어디 다른 곳에 달지는 않을 거고요. 요렇게 페티병의 밑둥을 요렇게 잘라 오시면 됩니다. 이거 자를 때는 가지고 계신 화분의 높이가 얼만큼 되는지를 정해서 화분보다 많이 높지 않게, 그럼 꺼내기가 힘들겠죠. 화분보다 많이 높지 않고 화분의 바로 밑에 오든지 잡을 수 있을 만큼은 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요 밑에 부분을 요렇게 잘라 주셔서 손잡이식으로 손을 요만큼 홈을 파주시면 다육이를 넣었을 때 잡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입구가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를 가르면 조금이나마 힘을 좀 덜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화분 크기에 맞춰서 자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 저는 난간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난간에 놓는 게 더 많이 놓을 수 있어서 안 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이 이런 난간이 없고 창문을 열면 틀에 바로 이 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이 난간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그냥 요렇게 다는 것보다 요 밑에, 여기 밑에, 그러니까 중간에도 여기를 하나 달면은 이제 3단으로 놓을 수 있겠죠. 여기도 달고 요 밑에다가는 여기에 닿아서 여기 밑에가 대놓고 이게 밑에 지지대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더 튼튼하겠죠. 그렇게 해놓고 요 봉 사이를 전선 타일로, 케이블 타일로 고정을 시키면 더 낫습니다. 근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좀 앞으로 더 낼 거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옆에서 딱 봤을 때 구멍을 어디다 뚫어야 되는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점만 찍어 놓으면 거기에다 인두를 뚫으면 되잖아요. 두 곳을 해놓고 두 곳을 구멍을 뚫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달아서 여기에다가도 하나를 놓고 중간에다가도 하나를 놓고요. 위에 단에는 저는 난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달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난간이 없는 분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방법도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여기를 위에를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위퉁에 요 면만 잘라내는 거예요. 요 면만 위에 면이죠. 한 면만 요렇게 잘라냅니다. 잘라내서 안에 구멍을 입구처럼 내버리면 여기 중간이 텅 비잖아요. 밑에다가 구멍을 내고 봉 위에다가 놔서 전선 케이블 타일을 밑에서 똑같이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까만 거 타일 보이죠? 케이블 타일 보이죠? 요걸처럼 얘랑 같이 일체로 해서 감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 안에다가 화분이 그러면 페트병을 길게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요. 아마 제 분해하면은 한 4개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얘가 흔들림이 없어요. 가벼운 분이어야 된다는 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되죠. 화분 같은 거 말고 가벼운 분일 때만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이 네트망을 요만큼의 폭 되는 거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요만큼 되는 폭을 요거보다 조금 더 좁으면 더 튼튼하겠죠? 요만큼 되는 거를 만들어서 면적 여기 봉이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하시는 분 한해서 여기에 걸려있는 네트망 고리 소켓 있잖아요. 바스켓 요런 거를 다이소 가시면 요걸 팔아요. 요거를 가져다가 이런 바구니를 만들 자신이 없다 하시면 요거를 사다가 얘를 사다가 위에다가
어, 요렇게 얹는 거죠. 요렇게 10개 얹어서 밑에 케이블 타이로 묶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제가 달린 게 많아서 뭐 생각할 게 좀 비좁죠. 만약 요렇게 달고 요렇게 달았잖아요. 달고 나면 앞에 튀어나오는 면적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얘가 앞에 쏠릴 겁니다. 근데 얘를 어디 묶어서 보정할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네트망이 따로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얘를 삼각형으로 접는 겁니다. 밑에를 요거 보이시죠? 회색. 요거 회색 보이시죠? 회색처럼 밑에 면적이 여기에 닿게끔 해주고 앞으로 조금 나와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요. 밑에 꺾인 부분이랑 같이 접히는 거죠. 이걸 종이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접을 때는요, 절반보다 조금 더 접어서, 만약에 절반보다, 지금 저는 종이라서 절반보다 더 넓게 접었는데요, 접히는 부분에 이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여기 봉이 첫 번째 위에 지나가는 봉이랑 요 중간에 비어 있고, 그 다음 밑에 한 봉이 지나가고 밑으로 봉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중간에 이런 지지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 달려도 얘가 이 봉들 때문에 힘을 받는데, 만약에 중간이 비어 있는 봉이라고 하면 이게 밑에 봉에 이렇게 걸려 있어야지만 이 밑에 지나가는 요 지지대 때문에 얘가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하셔서 항상 이 두 봉, 한 봉에만 걸리지 않고 밑에 지나가는 봉에 다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위에 면이랑 같이 올라오게끔, 같은 수평하게 올라오게끔 요 정도의 위치에 달리게끔 하시고요. 얘를 또다시 한 번을 더 접어줍니다. 네트망을 3번을 접는 거죠. 3번을 접어서 여기 접히는 면적 보이는 여기 면이 제일 그나마 좁고, 얘가 조금 더 길어야지만 삼각형이 될 겁니다. 요렇게 옆에서 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보이시나요? 요렇게 되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얘가 이렇게 닿았을 때 땅을 하나를 더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돼 있는 상태라면 이 네트망 거리대를 만들어 놨을 때 닿는 면적이 더 많겠죠. 그래서 앞으로 쏠리는 게 없을 겁니다. 이 앞으로 쏠리는 걸 막아주는 게, 여기 치우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놨을 때, 얘가 지금 네트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삼각형으로 만들어 놨을 때 요 닿는 면적이 요 받침 뒷면에다가 전선 타일 같은 걸로도 몇 번 꽉꽉 여러 군데 듬성듬성 이렇게 꽉꽉 묶어 주시면요, 여기가 튼튼할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덜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시고, 바깥에다가 지금 창문을 이쪽에서 열어서 바로 봉이잖아요. 바깥쪽에다가 얘를 요런 거를 하나 만들어줘서 여기에다가 다 이게 지지대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위에다가 네트망 고리를 하나 다신다 그러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이런 수고가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거리대를 하나 만들어서 달지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낫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듯이 PT병을 요 위의 면적을 요만큼 잘라서 윗뚜껑을 없애버리고 여기까지, 이거는 없애면 안 돼요. 여기랑 요 밑에 면이 제일 단단하기 때문에 요거는 살려두시고 위에 면만 잘라서 밑에 구멍을 양쪽으로 2개, 봉 사이 여러 개를 뚫어서 이 봉이랑 여기 밑에 철봉 같은 봉에다가 얘를 전선 타일로 묶어 주셔서 여기에다가 화분을 뭐 4개 정도, 그러니까 한 개씩만 한 줄로만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훨씬 쉽기는 쉬워요. 그렇게 하시고 거리대를 하나를 더 걸어서, 밑에 일반 거리대 사서 걸면 여기 면적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거리대를 못 걸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네트 망으로 해놓으면 잘 보이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다 지금 아까 가르쳐 드렸던 이 부분은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네트망보다는 조금만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나, 아니면 거리대를 못 걸게 하시는 그 아파트가 있다면 요거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눈에 확 띄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말해봅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만들어서 붙여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필요한 만큼 제가 다 걸려있는 상태라서 만들어서 보여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아니면 소켓을 하나 아까 보여드렸죠. 그 왜 이런 거리대 같은데 걸 수 있는 조그마한 바구니 같은 거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 바구니를 여기 면적에다가 닿아서 꽉 묶어주신다면 가벼운 화분들, 풀분이나 이런 분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가벼운 풀분이나 깡통이나 제가 쓰는 분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화분, 도자기 화분 같은 걸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화분도 가벼워서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두 개 하는 거는 괜찮지만 화분에다 심어서 하는 거는 왠지 모르게 저보다는 무거운 분이라 조금은 불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상세하게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신다 하면 나중에 다시금 날씨 좋을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댓글 남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달면서 하려고 했더니요, 인천 날씨 추워요. 지금 문을 못 열고 있겠습니다. 베란다 저쪽에는요 너무 많은 애들이 나가 있고 거기에다가는 실험적으로 뭐 할 만한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그래서 방에서 해야 되는데 방에서 하자니 너무 추워서 요렇게밖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간만이 아니죠. 요렇게 다육이를 매번 똑같은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뻐 보일까요? 제 눈에는 너무나 이뻐 보이는 창들이고 제 다육인 것 같습니다. 햇살에 비치니까 더 맑게 보이고 더 밝게 보이고 이러네요. 아우, 이쁩니다. 요번에 물 줬던 것들이요, 아주 천천히 물 반응하는 것 같아요. 맨 밑에서는 물 반응을 못 하는데 중간 입장이나 이런 데서는 벌써 물 반응을 다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물 준 거에 대해서는 한 3, 4일 동안 계속 물을 먹고 어떤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리면서 물을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마른 아이가 있으면 물 좀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댓글에서 약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답을 주셨는데요. 햇살이, 그러니까 약물을 주고 난 다음에 너무 쨍한 햇살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저녁에 해질 무렵에 약을 쳐주고, 그러면 해 뜰 때까지 바람으로 물이 좀 마른다든지 좀 털어주고 하면은 이제 맺혀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햇살을 봐도 된다고 합니다. 햇살에 탄다기보다 약물에 의해서 타거나 아니면 다육이가 햇살에 적응을 못한 아이들이 타는 거래요. 약물을 주기 때문에 더 많이 탄다, 이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적응만 잘 돼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너무 약물 뿌려서 탈까봐 안에서만 있는 것보다요, 바람 좀 많이 쐬어주면서 하는 게 더 빨리 마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 말이 정답일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답을 얻는 게 더 많은 채널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답변에 답을 많이 달아주셔서 댓글에서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 보겠습니다. 내일 더 이쁜 다육이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